우리가 이제 분양권이 법원 경매나 그 암산 경매로 나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기본적인 걸 알고 실전 투자 연습을 해야 돼요. 보면 조합원이 종전자산의 평가액과 신축 아파트 평가액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조합원이 청산금 미납금액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확인해서 실제 입주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총 납부 금액을 조합에서 확인하고 입찰 참여해야 된다. 조합원 분양권을 낙찰받아 완전하게 소유권을 행사하려면 이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 이외에 미납금액이 있다면 청산금 미납금을 납부하고, 여기에 대한 또 지연이자, 늦게 내서 지연이자가 붙죠. 이러한 미납금액이 있다면 납부할 때까지 조합이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합원 분양권자가 추가 부담금을 미납할 때, 또는 일반 분양권자가 추가 부담금 미납할 때에 그 납부할 때까지 그 아파트 인도를 거부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근데 유치권에서는 그 분양대금 원금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늦게 내서 이자, 이 몇 년치의 이자를 다 유치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조합원이 이 미납한 걸 갖다가 조합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랑 일반 분양권을 미납금에 대해서 납부할 때까지 점유하고 있는 거, 이럴 때에 원금뿐만 아니라 분양대금 원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바로 한다. 이런 게 왜냐면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일반 분양권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할 때에는 조합원이 대표기관이 조합이죠, 조합. 그 조합을 갖다 법인으로 설립 등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조합이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조합원이 공사대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조합이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미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분양대금 미납해가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조합이 그 조합원을 대신해서 납부하게 되고, 그리고 조합원이 분양받은 거라든가 또는 일반 분양권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이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조합원이 분양대금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는 추가 부담금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조금 공부해 보면 이런 거죠.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 이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기 전에 이 감정평가한 금액, 즉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서 하잖아요. 이걸 산수평균에서 감정평가 금액에 비례율을 곱한 거죠. 근데 재건축이 하기 전에 또는 재개발이 하기 전에 이 비례율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예정 비례율이지 확정 비례율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비례율이 보통 98에서 102 정도로 합니다. 비례율이 100을 넘어가면 지분이 큰 사람이 유리하고 100 미만이 되면 지분이 작은 사람이 유리한데, 그래서 98이 되든 102가 되든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종전자산의 권리액은 종전의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돼요. 거기다가 비례율을 곱하는 게 권리가액이지만, 또 여기에서 종후자산의 권리가액이죠. 권리가액, 이건 신축 아파트 감정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거죠. 비례율을 100이라고 따지면 감정평가 금액이죠. 98에서 100이니까 비례율을 그냥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에 곱하기 비례율이다. 근데 비례율이 이 100%로 계산했다. 대개 98에서 102니까 거의 100이죠, 뭐. 그렇다면은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금액이 되니까 이 차액이, 이것이 크면 추가 부담금 해야죠. 추가 부담금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크면 청산금을 받는 거죠. 아파트 하나 받고 청산금을 받는 거죠. 이거는 현금 청산금과 다르죠. 현금 청산금은 아예 부담을 시청하지 않아서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 이거는 종전자산이 커서
새 아파트 받고도 현금으로 돌려받는 걸 청산금이라고 하죠. 근데 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청산금 용어라는 거죠. 청산금. 이 청산금은 법적 청산금은 이렇게 추가 부담금 받는 것도 청산금이라고 하고, 이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커서 돌려받는 것도 이 청산금이라고 하죠. 법적인 용어는 종무자산이 커서 추가로 납부하는 것도 청산금이라고 하고요. 종전자산이 권리가액에서 돈을 받는 것도 우리가 청산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우리가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건 추가 부담금, 이거는 청산금이라고 구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법적 용어는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추가 부담금, 추가 분담금 또는 청산금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은 종전자산이 권리 커서 돌려받는 거를 청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청산금. 종무자산이 커서 추가로 납부하는 걸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죠. 대부분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큰 걸 샀다. 그러면 낙찰받고도 현금으로 돌려받으니까 더 높은 가격을 써야겠죠. 근데 대부분이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몇 동 몇 호를 분양받고 그 관리가액이 얼마가 되고, 그에 따라서 내가 낙찰받고 나가지고 그 금액 이에 추가 부담금 얼마고, 그 추가 부담금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권을 경매를 받게 되면 추가 부담금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낙찰 금액 플러스 추가 부담금 미납금, 미납금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균등불화대금. 균등불화대금이죠. 균등불화대금도 없을 수가 없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 단지 내에 이제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도로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그 공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불화받고, 그럴 때에 이제 불화대금은 전체의 종전자산의 권리가액 비율대로 안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계산할 때는 낙찰받을 때 조합사무실에 가서 내가 낙찰금 이외에 추가 부담금 미납금하고 여기에 대한 이자, 그리고 균등불화대금을 얼마 하는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거를 낙찰받으면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세세하게 가르쳐 줘요. 이거는 뭐 어느 조합에 가도 다 가르쳐 주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몇 동, 몇 호, 그리고 그 몇 동, 몇 호, 몇 평형, 요거를 몇 동, 몇 호, 몇 평형이 가격이 얼마, 시세가 얼마 정도 가나, 이거는 뭐 신기 아파트 프리미엄, 새 아파트 프리미엄까지 합해서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을 써서 해야 되냐, 이게 총 취득까지 낙찰 금액뿐만 아니라 추가 부담금, 미납금, 또 미납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균등불화금 전부 합쳐가지고 총 취득 금액 대비 이제 내가 팔 수 있는 신기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합쳐서 얼마가 되는가, 이 차액이 내가 양도 차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석해야 돼요. 다음에 공부할 이제 그 일반 분양권도 마찬가지죠. 일반 분양권도 추가 부담금은 하지만 그 분양대금 미납금이라고 하죠. 이것도 일반 분양권이 경매를 될 때는, 이 조합원 분양권은 종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근데 이거는 일반 분양권은 청약에 의해서 당첨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일반 분양가자가 분양을 받으면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보통 1회에서 6회까지 나눠서 내요. 어느 정도 납부했고, 그에 따라서 미납금액에 대한 추가 부담금과 미납금액, 지연이자, 그리고 기타 비용 등을 조합에 문의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입찰해야 된다. 즉 낙찰금액 이외에 그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얼마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도금, 잔금에서 몇 회까지만 납부했냐, 추가로 납부할 금액하고
요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지연이자 그리고 기타 비용 등이 있는지를 조합이 확인하고 해야 된다. 미납 금액이 있다면 납부할 때까지 조합이 유치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 분양권도 추가부담금 미납이라든가 미납금에 대한 지연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균등분할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해요. 일반 분양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분양권을 받을 때는 몇 동 몇 호를 이제 분양받게 되는지, 그로 인해서 그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 그 낙찰 금액 이에 추가로 이제 그 부담할 금액하고 지연이자 그리고 미납금이 있다면 미납금으로 인해서 조합이 유치권 행사하는지 조합 사무실에서 꼭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죠.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는 몇 동, 몇 호, 몇 평형을 받는지 1차적으로, 이걸 1차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분양대금이 얼마인데 분양대금 미납금 여기에 대한 미납금에 대한 지연이자 그래서 기타 추가 납부 금액이 있는지를 조합사무실에 확인해서 이게 총 취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경매로 낙찰 받았다면 낙찰 금액 플러스 요 금액이 추가돼 가지고 총 취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반 분양받은 것을 우리가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시세를 조사해서 요거와의 차이점이 내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간혹 이 착각하기 쉬운 게 낙찰 금액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거로 판단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나 들어갈 때 조합 분양권이나 일반 분양권이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는 추가 부담금 미납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자 또는 분양대금 미납금과 거기에 대한 이자 등을 조합사무실에 가서 꼭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총 취득가고 내가 이거를 팔 수 있는 게 시세가 되는 게 시세와 이 차익이 내가 실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조합원 분양권과 일반 분양권을 매수 후 수익 분석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체의 납부할 금액이 구입가가 되고 분양받고 입주 후 아파트 시세와의 차액이 수입이 된다. 그러나 구입 당시에는 입주 전 2, 3년 빠르면 1, 2년 전에 분양권을 구입하게 되므로 신규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 같은 단지의 평형, 비슷한 학권, 교육과 단지 등을 비교하여 기존의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 시세, 신규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계산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은 내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입찰 희망자 모두에게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불리한 조건도 아니다. 똑같은 조건이요. 똑같은 경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